자, 여러분. 첨단 의학 기술과 인간의 가장 깊고 심오한 고민이 교차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흔히들 의학이라고 하면 질병을 척척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아주 명확하고 딱 떨어지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생애 말기라는 현실 앞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서서 진짜 엄청난 윤리적 갈등과 의사소통의 장벽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공된 자료들을 쫙 펼쳐놓고 의료진이 이 숨막히게 무거운 상황들을 도대체 어떻게 구조적이고 윤리적으로 풀어나가는지 그 명확한 기준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 논의의 탓을 내려줄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63세 환자 B씨인데요. 폐암과 뼈전이 진단을 받고 극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에 시달리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요. 지금의 그 어떤 치료로도 그녀의 증상을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B씨는 의료진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신이 이 삶을 마감할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환자의 담당 의사라면 이 순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마주할 강렬한 윤리적 도전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지 짧게 짚고 넘어가죠. 첫째, 생애 말기 갈등 해결의 원칙을 살펴보고, 둘째, 무익한 의료의 딜레마, 셋째, 환자의 죽음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마지막으로 완화적 진정에 대한 이해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생애 말기 갈등을 해결하는 돌봄의 윤리와 원칙. 아시다시피 의료진은 환자나 가족과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단순히 의사의 직감이나 알량한 지식에만 의존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의 바탕에는 아주 강력한 4가지 기둥이 버티고 있거든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율성 존중, 환자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악행 금지, 반대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줘야 한다는 선행,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생애 말기에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피말리는 결정들이 전부 이 4가지 렌즈를 통해 철저하게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게임의 규칙이자 감정이 휘몰아치는 그 순간에 의료진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아주 견고한 나침판인 셈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무익한 의료의 딜레마입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본격적으로 고조됩니다. 의사가 보기에 생명 연장이나 삶의 질 향상에 아예 효과가 없는, 즉 의학적으로 무익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도 가족들이 끝까지 모든 치료를 다 해달라고 요구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국내 한 대학병원의 실제 통계를 보면요. 임종을 코앞에 둔 말기 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다시 살아날 확률, 말 그대로 0%였습니다. 일반적인 급성 손상 환자의 심폐소생술 회생률이 한 15% 정도 나오는 거랑 비교하면 진짜 뼈아픈 차이죠. 이건 냉혹한 의학적 팩트와 그래도 기적을 바라는 가족들의 절박한 희망이 쾅 하고 정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윤리 원칙 중에 선행과 악행 금지가 여기서 딱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들은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매달리는 걸까요? 이게 그냥 무대포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 이게 진짜 시간 낭비인가요? 아니면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건가요? 다들 이렇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요구 뒤에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오해나 다가오는 상실감, 압도적인 슬픔, 때로는 죄책감까지 엉켜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버거워서 부정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충분히 공감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료신이 쓰는 필살기가 바로 의사소통 전략입니다. 이 엄청난 입장 차이를 줄이려면 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의사들은 절대 포기합시다라던가 그거 다 시간 낭비예요 같이 상처 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인 정보를 차분히 반복해서 알려주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절한 대리인을 찾죠. 우리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고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고통을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치료의 진짜 목적이 뭔지 서서히 초점을 다시 맞추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논의의 감정적 최고점입니다. 환자가 죽음을 요청해 올 때 의료진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다시 아까 환자 B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녀가 명확하게 나 좀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걸 그냥 어떻게 넘길까요? 사실 환자가 죽음을 입에 올리는 건 단순히 어디 하나가 몹시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이라는 게 참 복잡해서요. 4가지 차원으로 얽혀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찢어질 듯한 신체적 고통은 기본이고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고통,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사회적 고통, 거기에 내 삶의 의미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영적 고통까지 더해집니다. 즉, 죽여달라는 그 한마디는 이 네 가지 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을 때 터져나오는 가장 절박한 SOS 신호인 거죠.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정교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중 효과의 원칙인데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나쁜 일도 벌어질 게 뻔히 보일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죠. 이걸 생애 말기에 대입해 보면요. 환자의 끔찍한 고통을 덜어주려고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하는 건 명백히 선한 의도입니다. 하지만 그 약 때문에 환자의 호흡이 느려져서 수명이 조금 단축될 수 있다는 예견되는 나쁜 결과도 따라오죠. 이때 이중 효과의 원칙은 의사의 유일한 의도가 고통 완화에만 있었다면 비록 수명이 좀 단축되더라도 그 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안락사와 완화 의료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선, 말 그대로 결정적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죽여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받으면 의료진은 허둥지둥 당황하거나 어설프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5단계에 걸쳐 움직입니다. 먼저 1단계, 환자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질문해서 상황을 명확히 하고요. 2단계로 그 이면에 숨은 진짜 원인, 아까 말한 4가지 고통 중 어떤 게 문제인지 파악합니다. 그 다음 3단계, 절대 당신을 홀로 두지 않고 끝까지 돌보겠다는 아주 강력한 약속을 건넵니다. 4단계에서는 그 파악된 원인에 맞춰서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주고요. 마지막 5단계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죠. 환자의 절망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면서도 돌봄이라는 본질은 절대 놓치지 않는 아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접근법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4번째입니다.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꺼내드는 최후의 수단, 완화적 진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자 B씨처럼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도무지 고통이 잡히지 않을 때 쓰는 아주 중대한 의학적 조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말기 진정이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은 완화적 진정이라고 씁니다. 사실 이 용어의 변화가 엄청난 차이를 뜻해요. 이 시술의 목표가 환자의 생명을 끝장내는 것, 그러니까 터미널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어떤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끔찍한 증상을 완화, 팰리에이티브 시켜주려고 환자를 깊이 재우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이중효과의 원칙에 따르면 이건 누군가의 삶을 억지로 끝내는 안락사와는 180도 다른 완전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치료 행위입니다. 물론 완화적 진정에도 명함은 있습니다. 이걸 시행하기 전엔 장단점을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거든요.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임종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그 불필요하고 끔찍한 고통에서 환자를 구해낸다는 겁니다. 데이터상으로도 진정 자체가 수명을 확 단축시키진 않는다고 나와요. 하지만 단점도 치명적이죠. 환자가 한번 깊은 수면에 빠지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2번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아주 약각이라도 수명이 인위적으로 단축될 가능성을 0%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는 반드시 가족들과의 애틋한 마지막 작별 인사가 끝난 뒤에야 아주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적 진정은 의사 마음대로 툭 던져주듯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까다로운 프로토콜과 약물 관리가 필수적이죠. 주로 미다졸람 같은 약물을 쓰는데 이게 효과도 빠르고 용량 조절하기도 좋거든요. 약이 들어가고 나면 끝이냐? 아니요. 의료진은 최소 하루 3번씩 환자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숨은 잘 쉬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합니다. 오직 고통 완화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약물 용량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환자를 지켜내는 거죠.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곁을 지키는 가족, 그리고 딜레마에 빠진 의료진의 치열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환자 B씨의 간절한 호소에서 시작해 무익한 의료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완화적 진정까지 말이죠. 이 복잡하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쭉 훑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결국 생애 말기라는 이 위태로운 벼랑 끝에서 인간의 존엄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건 최첨단 의료기기나 독한 약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서로의 두려움과 고통을 끌어안는 공감 어린 의사소통.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은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약이 아닐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몰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